전 씨의 빈소는 오후 늦게야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조문도 조금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빈소를 연결합니다. 김건휘 기자, 조문 행렬이 시작됐습니까? 네, 고 전두환 씨의 빈소는 이곳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지하 2층 특실에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조문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빈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경호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자리 잡은 가운데 최측근 인사들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502인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등도 빈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영일 전 의원, 하나회 출신 고명승 전 육군대장, 전 씨가 2년간 칩거했던 강원도 인제 백담사 주지스님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일반 시민 조문객보다는 50 정치인들이나 전 씨가 이끌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 전직 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 씨는 오전 8시 45분쯤 사망했지만 빈소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차려졌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병원 측 방역 조치로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장례식장 입구에선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전두환 구역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인 일파만파는 서울 도심의 시민 분향소를 열려고 했지만 중구청이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는 빈소를 지키고 있고 삼남 재만 씨는 내일 오후 늦게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는 가족장, 5일장으로 치러지고 전 씨의 발인은 27일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전 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혹시 전 씨가 생전에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진 않았는지 기자들이 전 씨의 측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잘못됐다, 무엇을 더 사과하란 거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 직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사망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는지 묻자 민 전 비서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내 죄를 내가 알터인에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미 전 씨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뭘 더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있을 때마다 갑자기 하셨다니까요. 그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전 씨가 1988년 백담사 칩거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자택 성명과 이듬해 50 청문회에서 사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과나 사죄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1988년 2월 대통령에서 퇴임하며 유감이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5.18 당시 전 씨가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책임질 일도 없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포 명령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50 당시 2인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오늘 전 씨 자택을 찾아왔는데 사과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MBC 뉴스 김성현.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7년 동안 폭압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상징 중 하나가 삼청교육대라면 독재 정권이 저지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6월 항쟁으로 번졌고 부메랑이 되어서 그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입니다. 그릇된 기풍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고 서로 믿는 정의로운 새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임식 선언은 자신의 권력을 막아서는 기존 정치인들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탄압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배 소탕 작전이란 명목으로 4만 명 정도가 삼천 교육대에 끌려가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악의 상징처럼 꿈틀거리는 문신, 공갈 협박에 톡톡이 한 몫을 했던 칼자국 등이 이들은 지금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군 당국은 물론 내무부와 교육부 등 전부처가 나서 녹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징집시키고 프락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학원 내외의 소요 사태는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근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 64개였던 전국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했습니다. 1,000명 넘는 언론인이 해직됐고 보도 지침을 내려 기사 내용도 입맛대로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그 문제 언론인의 그 자료를 정리하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대 초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호재로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졌지만 혜택은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의 뒤를 봐주는 정경 유착의 대가로 전 씨는 7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아간 것으로 1997년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재와 경제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돌리기 위해 재벌의 구단을 강제 할당하듯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는 등 이른바 3S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으로 불붙은 민주화 운동은 결국 독재자를 흔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 함성에 무릎을 꿇은 전 씨는 결국 직선제를 수용하며 7년간의 폭압 정치를 끝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에 아파트를 짓고 800억 원이나 벌었는데 세금처럼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아파트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0원으로 깎였다는 건데요. 지난 10년간 윤 후보의 장모 회사가 유일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회사가 개발을 맡아 800억 원대 분양 수입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2016년 최초 통보한 개발 부담금은 17억 4,800만 원. 이후 최 씨 회사의 이의 신청에 6억 2,500만 원으로 감면됐고 두 번째 이의 신청 결과 0원이 된 겁니다. 양평에서 최근 10년간 개발된 아파트 9곳 중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여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오직 윤 후보 처가의 회사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 전액 감면된 건지 산출 내역서 등을 입수해 분석해봤습여 개발 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오른 부동산값 차익의 일부를 내는 건데 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7억여 원으로 산출한 양평군의 첫 개발 부담금 계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닌 부지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최 씨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더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공사비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으로 계산됐고 개발 부담금은 결국 0원이 됐습니다. 양평군은 실제로 사용된 공사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매입가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 맞는데 예외 조항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누가 산정한 것뿐이 없는 건데. 지난 10년간 양평에서 개발 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곳, 그 신청이 다 인정된 곳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허가받은 사업기한을 넘겼는데도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1년 8개월가량이나 사업 연장을 소급 적용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과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 아이와 어머니가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한 남성이 차량 옆을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가 탄 조수석의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오니까 입구에서 넌 우스워? 넌 내가 우스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발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다 올리고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위협한 이 남성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30대 A씨였습니다. 남성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가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애기나니 참아라 하고 해도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만 하고 했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있어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